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승리 거두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주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승리를 거두더니 주말에는 베티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경기에서 실점은 있었지만은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리가 15라운드 주말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베티스에게 승리한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틀레틱 클로브에게 패배를 했고 레알 마드리드가 셀타 비고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1위를 쭉 달리는 그런 느낌이죠. 2위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 차가 1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4점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두 명의 선수는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고요? 함께 가시죠. 그러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라리가 15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는 베티스 원정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6분 만에 안토니에게 실점을 했죠. 쿤데가 라인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안토니의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대1 상황에서 끌려갈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바르셀로나에게 누가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있었습니다. 페란 토레스는 베티스 킬러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경기에서도 말 그대로 베티스 킬러였어요. 오른쪽 라인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고 중앙 쪽에서 페란 토레스가 마무리하는 모습이 있었죠. 전반 11분, 13분, 40분에 연속으로 골을 넣으면서 페란 토레스는 해트트릭을 완성했고요. 루니 바르다지 같은 경우에도 라리가 데뷔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의 득점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후반전 베티스는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을 했지만 라민 야말이 PK로 또다시 달아난 골,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5골을 기록하게 되고요. 물론 종료 직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바르셀로나는 2골을 허용했습니다. 베티스가 요렌테와 쿠초의 연속골로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은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5대3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XG값 보면은 베티스가 2.51, 바르셀로나가 2.83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앞서 있죠? 승리할 만한 경기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요. 점유율에서는 바르셀로나가 62%로 앞섰습니다. 슈팅 숫자는 베티스가 17개, 바르셀로나가 16개를 했고요. 유슈팅은 바르셀로나가 8대5로 앞서 있습니다. 사실 기록만 놓고 보긴 어려운 경기인데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5대3으로 앞서고 그 가운데 후반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베티스가 그때 슈팅도 많이 하고 XG값도 많이 올려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경기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어려운 경기예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베티스도 라리가 5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를 칠 때 베티스가 공식 경기 8경기 우패였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 상대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공식 9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르셀로나는 승점 40점으로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현재 라리가에서 승점 40점을 돌파한 유일한 클럽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리그 역전으로 승점 18점을 획득했는데 이거는 명감이 있죠. 뒤집는 힘이 강하다. 그거 인정. 하지만 이른 시간에 실점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먼저 실점하면서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선발 라인업 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선발 11명의 평균 연령이 23.34세더라고요. 거의 95년 만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선발 라인업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라민 야말이 중앙에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하피냐는 부상 위험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이 경기에서 휴식을 주면서 레시포드와 루니 바르다지가 좌우 측면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가 아니라 페란이 배치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더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정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다가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면서 고열 증상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벤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는 발데, 마르틴, 쿠바르시, 쿤데가 또다시 포백을 구성했고요.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는데 이 경기 라민 야말의 위치가 가장 눈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민 야말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너무나 잘해줬어요. 요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빠지면서 바르다지와 쿤데하고 너무나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전방적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슈팅도 노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왼쪽의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벌려서 플레이를 전개하고 그 가운데 발데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온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발데는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교체를 해줬는데 발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지는 프랑크푸르트하고의 챔피언스 리그에는 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틴은 센터백으로 시작해서 레프트백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고요. 페드리는 이 경기에서도 놀라운 탄압박과 도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디어가 또 다른 바르셀로나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바르셀로나는 선발 라인업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나서 한지 플릭 감독이 전반전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고요. 다만 후반전에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집중력이 좀 떨어졌고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래도 승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베티스의 페레그리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수비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선수들을 칭찬했지만 수비가 흔들린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죠. 자, 이 경기 라민 야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플레이메이커 라민 야말, 10번노를 소화하는 라민 야말. 우리가 생각하는 라민 야말은 오른쪽 측면에서 윙포드로 뛰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왼발로 감아차는 슈팅 또는 대각선 패스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상상을 했고 그 역할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의 포지션에 변화를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지 플릭 감독은 라민 야말을 중앙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라민 야말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베티스전 기록을 보면 90분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PK로 한 골을 넣었죠. 슈팅 1에 유슈팅 1에 한 골입니다. 원샷 원킬로 보면 되겠고요. 키패스를 3회나 했고 패스 성공률이 94%입니다. 드리블 성공도 3회나 기록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도 해주고 전방부터 수비하면서 볼도 찾아오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라민 야말은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시합에서 가장 많은 파울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6번 파울을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적극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가 몸을 사리지 않고 볼 경험에도 계속 참여를 했고 많은 볼 경험 성공과 그뿐만 아니라 실패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라민 야말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플레이메이커로서 10번노를 소화했다고 보면 돼요. 라민 야말의 패스 능력을 봤을 때, 천재성을 봤을 때 10번놀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민 야말의 플레이를 보면은 라민 야말이 중앙에만 있던 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원래 위치로 가고 그러면 루니 바르다지가 중앙 쪽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쿤데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오른쪽에서 라민 야말, 루니 바르다지, 쿤데 환상적인 연동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란이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잖아요. 결국 오른쪽 측면에서 쿤데의 크로스를 페란이, 루니 바르다지의 크로스를 페란이 또 중앙 쪽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모습까지 그러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거든요. 결국 오른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힘이 좋았기 때문에 페란이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 위치하게 되면 페란을 좀 더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경기는 페드리와 도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페드리하고 에릭이 나왔습니다. 에릭은 밑으로 내려가서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페드리는 볼을 잡고 위로 올라오면서 공격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라민 야말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페드리가 빌드업할 때 베티스 선수들이 많이 압박하면은 라민 야말이 내려가서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빌드업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드리에게 패스를 1차적으로 받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에도 많이 관여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위치에서 탈압박뿐만 아니라 오타가 났네요. 탈압박이죠. 탈압박뿐만 아니라 1차 수비적인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라민 야말의 새로운 임무 이것도 훌륭히 소화했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다니 올모가 이 위치에서, 페르민이 이 위치에서, 페드리가 이 위치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민 야말이 굳이 중앙 쪽에서 주구장창 뛸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바르셀로나가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 이런 측면에서는 라민 야말의 변신은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민 야말의 활약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이 경기의 주인공은 페란 토레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눈길을 끈 선수 중에 한 명은 루니 바르다지가 맞아요. 페란은 해트트릭을 했고 루니 바르다지는 드디어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골도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르셀로나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선수는 라민 야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라민 야말의 활약이 중요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라민 야말의 활약에 대해서 라민을 중앙에서 훈련시키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라민에게 너 10번 자리, 즉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어볼래라고 물어봤고 라민 야말이 Why not? I can do it!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라민 야말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를 했는데 대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민 야말이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화려하고 뛰어났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했고요. 중앙에서 팀을 잘 연결했고 수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성장하고 개선하고 있다. 그는 환상적인 선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을 이 포지션에 쓸 수 있는 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스페인 언론 문도 데포르티보는 라민 야말은 너무나 뛰어나서 운명적인 패스나 슈팅으로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극찬하고 싶어요. 침이 마르도록, 침이 튀기도록 극찬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라민 야말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해트트릭을 기록한 페란 토레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페란 토레스는 베티스전에서 90분 출전해서 3골을 기록했고요. 슈팅 5개 있는데 5개가 다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사실 4골도 넣을 수 있었어요. 키패스를 한 번 했고 패스 성공률은 79%, 그리고 드리블 성공은 한 번인데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했으니까 성공률은 100%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페란 같은 경우에는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볼터치가 가장 적었어요. 33번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들어가는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을 통해서 3골이나 기록한 겁니다. 베티스 상대로 라리가에서 11경기에서 7골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베티스 킬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페란 토레스가 라리가에서는 해트트릭을 2차례 했습니다. 2024년 1월 베티스 원정에서 해트트릭 하고요. 이번에도 베티스 원정에서 해트트릭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티스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지난 시즌도 해트트릭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발렌시아 상대로 코파델레이에서 한 거고요. 라리가에서는 베티스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올 시즌 라리가 15경기 출전해서 무려 11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0골을 넣었거든요. 지난 시즌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한 시즌 최다골이었어요. 근데 올 시즌은 15경기밖에 소화 안 했는데 벌써 11골. 지난 시즌의 기록을 넘어섰고요. 올 시즌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음바페가 지금 라리가에서 16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죠. 음바페하고 페란의 득점 차는 5골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란이 음바페를 추월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페란이 계속해서 골을 넣어준다면 기쁘겠다. 음바페는 또 골 넣겠죠. 네, 지금 페이스대로 페란 넣어주면 됩니다. 음바페 추격할 생각하지 말고 넌 너의 길을 가라. 너만의 길이 있다. 상어의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페란은 경기 끝난 다음에 11골이라는 숫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이 경기를 통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선발로 뛸 수가 있고 경쟁할 수가 있고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임무는 감독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왜? 나 선발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발로 써야 될걸? 선발로 뛰게 하면 나 3골 넣었는데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도 슈퍼 서브로 잘하는데 어머 선발로도 잘하네 이러면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슈퍼 서브가 더 좋긴 한데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선발로 뛰어야 되겠죠. 한지 플릭 감독 같은 경우에는 페란 토레스에 대해서 매우 지능적인 선수다. 그는 공간 해석에 매우 능하다. 그는 선발 11명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는 선수다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페란 토레스 입장에서는 해트트릭을 바탕으로 해서 주전 경쟁을 더욱
더 뜨겁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주전이냐? 레반도프스키냐? 페란토레스냐? 이제 경쟁은 본격화되겠죠. 여기다 누니 바르다지 고생했습니다. 한동안 또 선발로 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루니 바르다지 자리에는 라민 야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로 뛰긴 상당히 어려운데 라민 야말이 중앙 쪽으로 가고 루니가 오른쪽 측면에 있으면 공존이 가능하죠. 자, 바르셀로나 변화무쌍합니다. 라민 야말이 오른쪽이 아니라 중앙에서 뜁니다. 제라르 마르틴이 왼쪽 풀백이 아니라 센터백으로 나옵니다. 에릭 가리시아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트백, 센터백 다 소화합니다. 크리스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다 소화하고요. 아라우오 지금은 멘탈 문제로 주급 4억씩 받으면서 쉬고 있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능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르셀로나는 변화무쌍합니다. 한지 플릭 감독이 하나의 고정된 관념을 갖고 선수를 기용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를 다양하게 쓰면서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렵게 팀 구성을 하고 있고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의 기세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바모스!